네, 안녕하세요. 1학기 뒷말에 한번 찍어보고 또 이번에 새로 찍는데 너희가 잘 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찍어달라고 해서 한번 찍어서 시험에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번부터 풀도록 할게요. 그림은 각각 0초일 때랑 0.2초일 때 내진 PQ에서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자, P에서 파동의 속력은 5m/s이다 라고 했는데, 자, 문제를 보니까 지금 여기를 기점으로 매질이 P에서 Q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 자, 그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파장, 진동수, 그리고 또 주기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친구가 매질의 변화를 통해서 속력이 바뀌어서 파장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과정에서 안 바뀌는 거는 뭐다? 타원으로서만 결정되는 주기와 진동수는 바뀌지 않는다. 자, 그럼 우리가 P에서 파동의 속력이 5m/s라고 했으니까 매질 P에서 5m/s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 매질 P와 Q에서의 각각의 파장까지 구하게 되면 우리가 거속시에 의해서 주기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매질 P에서의 파장, 한 파장은 여기까지가 반파장이니까 매질 P는 4m가 한 파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좋아야겠다. 이게 4m. 그리고 Q의 파장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총 6m가 되겠네.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VP의 속력이 5m/s라고 했으니까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 의해서 거리 4m 그리고 속력 5m/s. 여기 속력이네. 속력 5m/s, 그 다음에 이 주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기가 얼마가 나온다? 0.8초가 나온다. 자, 그러면 이 0.8초라는 주기는 매질 P에서도, 매질 Q에서도 변함없이 0.8초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보면요. 자, 1번에 P에서의 파장은 우리가 4m라고 구했으니까 1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2번에 P에서의 진폭은, 자, 쌤이 진폭은 기준점으로부터의 최대 변이까지가 진폭이라 했었거든. 그래서 2A가 아니고 A다라는 거. 자, 그 다음 3번은 우리가 주기가 0.8초라는 걸 구했죠.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4번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보통은 너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자, 그 파동의 진행 방향을 분석을 할 때는 우리 이 0.2초일 때 파동이 움직이는 상황에 따라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0에서 0.2초까지 변화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0.8초가 한 주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의 4분의 1, 즉 0.2초일 때는 4분의 1 파장이 움직였을 때의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네. 자, 그럼 보니까 우리가 이 그림에서 4분의 1파장은 이 정도까지를 우리가 4분의 1파장이라고 일컬을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요것의 위치가, 요만큼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는지 왼쪽으로 이동했는지 한번 파악해보면 되겠죠. 자, 그림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 무늬가 시작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파장은 왼쪽으로 가야지만 요 무늬가 그대로 한 칸이 움직여진다고 볼 수 있겠지. 즉, 이 친구는 4분의 1 파장이 움직였을 때 이 그림이 되려면 왼쪽으로 움직여야지 오른쪽 그림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플러스 X방향이 아니고 마이너스 X방향으로 진행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5번의 Q에서의 속력은요, 우리가 또 구해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를 보니까 파장이랑 지금 파장비가 2대3이거든? 그 말은 우리가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 의해서 파장과 속력은 비례하기 때문에 속력 또한 2대3의 비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우리가 아까 구한 나와 있었던 거 5m/s의 2분의 3배가 바로 Q에서의 속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m/s는 틀렸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을 넘기기 위해서 내가 가져와야 되니까. 네. 그 다음 문제 한번 같이 보면, 저번에 역학은 풀이가 한 50분 정도 영상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한 20분 정도면 끝날 것 같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3번에 그림은 시간이 t초가 0일 때 x축과 나란하게 매질 A에서 비록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오른쪽 방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파동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3cm인 지점 P에서 변이는 yp이고, 요쯤에서의 변이가 이것이다 라는 말이겠네. 자, A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4cm/s이다. 자, 똑같이 이것도 우리가 매질 A에서 B로 굴절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주기와 진동수, 그러면 파장과 속력은 서로 비례 관계를 통해서 변화할 것이다. 자, 매질 A에서의 우리가 파장을 보면 마루에서 마루까지 총 8cm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매질 B에서의 파장은 볼에서 볼까지도 가능하니까 4cm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속력의 비도 똑같이 2대1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의 주기는 2초이다 라고 했는데, 자, 문제에서 A에서의 파동의 진행 속력이 나와 있거든. 자, A에서의 파동의 진행 속력이 4cm/s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에 의해서 거리 대신 파장, 속력의 4 곱하기 주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주기가 얼마다? 2초가 된다. 파동의 주기는 2초이다. 자, 니은에 B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8cm/s이다. 우리가 지금 A에서 진행 속력이 4cm/s라고 하면 2대1의 비율로 굳이 식에 대입하지 않아도 매질 B는 2cm/s라는 사실을 바로 도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cm/s이다. 자, 디귿 같은 경우에 0.1초일 때, 그러니까 정말 쥐꼬리만큼 움직였을 때, 이때 P에서 파동의 변이는 변화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물어보는데, 오른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동의 그림을요, 조금만 오른쪽으로 그려 움직이면 풀기가 편하겠죠. 요렇게. 자, 이랬을 때, 요 P점에서의 변이는 원래 yp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 그림에서 아래로 내려오더라. 그래서 파동의 변이는 yp보다 작다라고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문제를 또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아까 문제보다는 또 좀 쉬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떨지도 모르겠네. 자, 이제 우리 파동의 그 성질에 대한 마지막 문제. 그림가는 파동이 매질 A에서 매질 B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자, 나는 A 위의 점 P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니까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주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A에서 파동의 파장은 10cm이다. 이때 A에서의 파동의 파장이 10cm이다라는 사실. 자,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데, 하나의 광선으로 진행되는 문제는 이 광선 자체의 방향을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봐도 무관하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그림처럼 물결파로 파면으로 진행되는 이런 친구들은 법선을 끊고 이 파면의 수직인 선, 파면의 수직인 선을 그었을 때 이 수직인 선이 바로 진행 방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진행 방향이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렇게 진행 방향을 분석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파면의 간격을 통해서 파장을 한번 파악해 보라고 했었지. 매질 A랑 매질 B 중에서 지금 파면이 더 넓은 간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매질 B이기 때문에 B에서의 파장이 더 크고, 그 말은 매질 A와 B의 속력도 B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굴절까지 들어간다면 굴절률만 그의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이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에 파동의 진동수는 2Hz이다. 마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2초, 2초라는 주기를 가지고 진동수를 구한다. 우리가 어떻게 구했을까? 그렇지. 주기는 진동수의 역수이기 때문에 이때 2초의 역수니까 2Hz가 아니고 0.5Hz가 진동수가 되고요. 자, 니은에 가에서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다. 자, 문제를 보니까 여기가 입사각이 될 거고 그만큼이 굴절각이 되겠죠. 일단 매질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왔기 때문에 굴절각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다. 자, 디귿에
B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을 물었는데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A에서의 파동의 파장이 있고 주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A에서의 속력은 딱 구할 수가 있거든. 얼마가 나오냐면 거속시에 의해서 10cm는 속력 곱하기 2초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A에서의 속력이 5cm/s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아까 화면의 간격을 통해서 파장과 그 속력 간의 대소 비교를 했잖아. 자, 여기에서 VB의 속력은 무조건 VA보다는 크다라는 값을 구했는데 VA에서 5cm/s를 도출했으니까 B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파동의 성질 파트는 다 풀어봤는데 실제로 선생님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파동의 성질 단원 파트 요 문제들보다 훨씬 쉬운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고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요 문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 잘 풀어내면 시험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림은 동일한 단색광 A, B를 각각 동일한 단색광이기 때문에 진동수와 주기가 같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자, 1, 2에서 중심이 O인 원형 모양의 매질 3으로 동일한 입사각 세타로 입사를 시켰더니 굴절을 하면서 점 P에 입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봤을 때 지금 동일한 각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보통 이 친구의 지금 입사각과 굴절각을 파악을 하려면 접선의 수직인 선, 이것이 법선이라고 하죠. 수직인 선을 그었을 때의 요 각, 그리고 수직인 선에 접선을 그었을 때의 요 각, 요 각들이 바로 굴절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실제로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 중간에서 만났더라면 좀 파악하기가 애매한데 위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각은 당연히 세타 A가 세타 B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이 구간, 이 A 광선이 들어오는 구간은 1에서 3로 들어오는 구간이고요. 이 아래에 있는 구간은 2에서 3로 나오는 지금 구간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1번, 2번, 3번 길이의 굴절률, 속력, 파장력도 비교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럼 밑에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A 광선이 들어오는 상황, 이 상황은 1에서 2로 가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아래쪽으로 꺾인 걸 보니까 속력이 3로 가는 상황이네. 자, 속력이 느려졌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에서 3으로 가는 게 속력이 더 느려졌고 그 말은 굴절률은 3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B 구간은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구간인데 자, 얘 또한 똑같이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작기 때문에 속력이 느린 곳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말은 굴절률을 반대가 된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보니까 아까 각이 세타 B가 더 작다고 했거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세타라는 입사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굴절각과 입사각의 차이가 B가 더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선생님이 각의 차이가 크면 우리 굴절률 차이도 크다라는 얘기도 했지. 그 말은 무슨 말이다? B로 들어간 광선의 저 매질 사이에 그 매질 굴절률의 차이가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보고 1번, 2번, 3번의 굴절률을 모두 함께 비교해보면 일단은 3번이 무조건 다 크고요. 3번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작은데 더 작은 2번이 1번보다 더 작을 것이다. 그래서 1번, 2번 순서대로 굴절률을 비교를 할 수가 있다. 물론 속력이랑 파장을 물어보게 되면 이 굴절률에 반비례해서 또 값을 비교해보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기억에 A의 파장은 1에서가 3에서보다 길다. 자, A의 파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굴절률의 반대로 보면 되니까 1에서가 3에서보다 길 것이고 자, 니은의 굴절률은 1과 2를 비교하는데 여기 있네요. 굴절률은 1이 2보다 크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고요. 자, 디귿에 P에서 B는 전반사한다라고 했는데, 자, 봐봐. 우리가 요거 이등변 삼각형에 의해서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각각의 거리를 봤을 때, 이 각 또한 사실은 세타 B 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이때 당연히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세타 B로 반대로 본다면 세타 B로 들어와가지고 요가 이제 세타 B로 들어간다면 이 친구는 전반사가 안 돼. 그 말은 똑같이 세타 B로 들어갈 때 얘도 세타라는 값으로 나가는 놈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전반사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사실. 자, 넘어가서 7번 문제는 한번 어떤 번에서는 선생님이 모의고사 문제 풀어주면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고3 모의고사 한 10월 달거 거의 마지막쯤에 해당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 자, 그림 하나는 각각 매질의 A와 B, 또 B와 C에 진행하는 단세권 P의 진행 경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보니까 지금 이사각과 굴절각의 크기를 보여주는데 나는 지금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통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 자, P의 속력은 C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또 힌트가 되겠네. 자, 일단은 가운데 보면요. 45도에서 35도로 지금 굴절각이 더 줄어들었거든?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아래로 꺾여서 이 각이 35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말은 A에서 B로 가면서 속력이 느려졌네. 자, 속력이 느려졌으니까 굴절률은 B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나는 B에서 C로 가는 과정인데, 자, 문제에서 보니까 속력이 C에서가 A에서보다 더 크다 했거든. 즉, C가 A보다는 굴절률이 더 작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사실은 이 기울기 굴절각을 보더라도 A, B, C 간의 굴절률, 파장, 속력의 관계를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지. 여기다가 M, C까지 적어주면 다 비교가 됐겠지. 자, 그러면 기울기, 동그라미 기울기는 45도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아까 AB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을 비교를 한 거고, BC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을 비교를 한 거야. 일단 그러면 B에서 C로 가면 무조건 어떻게 되겠어? 위로 올라오겠죠? 굴절률이 작은, 속력이 빠른 친구로 넘어갔으니까 올라올 텐데, 이때의 이 각이 얼마냐는 거지. 자, 근데 봐봐. 여기에서만 해도 지금 10도가량의 차이가 났단 말이야. 35도로 갔을 때 45도의 변화가 왔어. 근데 AB보다 BC가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다는 얘기는, 만약 이 친구 말대로 45도라면, 내가 45도라면 얘는 35도보다는 더 작아져야 된다. 근데 이 친구가 40도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친구가 45도보다는 45도와 40도의 이 차이보다는 더 많이 커져야 된다. AB보다 더 많은 간격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겠지. 그래서 45도보다 크다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의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다. B가 C보다 크다. 자, 디귿에 자, B를 코어로 사용하는 광섬유에 우리가 코어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거, 그리고 클래딩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있는 거. 쌤이 그래서 코어랑 클래딩의 굴절률을 비교하면 무조건 코어가 클래딩보다는 굴절률이 커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광섬유의 A, 굴절률이 좀 더 작은 A를 클래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더러 C도 클래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기억해서 문제를 5번이라고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인데요. 더워서 머리에 가장 묻고. 근데 이번 시험 문제는 진짜로 내가 맨날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가 자꾸 나보고 거짓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문제는 내가 진짜로 쉽게 냈거든. 그러니까 다들 마지막은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문제. 이 문제 디귿 같은 경우에 질문이 참 많긴 한데 이거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가나와 같이 단색광 P가 매질 XYZ에서 진행한다. 보니까 전반사를 한대요. 자, 그러면 요 경계면을 기준으로 전반사를 했으니까 Y와 Z의 굴절률을 비교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전반사하는 경우는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가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인계가
입사각이 더 큰 상황들 두 번째를 전부 다 만족을 해야지만 전반사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큰 곳에서 작은 곳,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Y가 Z보다는 굴절률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가에서부터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이번에는 X, Y, Z로 움직이는데 이 각이랑 이 각은 지금 같은 각인 걸 알겠지?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또 알 건데, 자 보니까 이제 X, Y, Z끼리 지금 꺾이는 모습을 보고 Y, Z 사이의 굴절률도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얘가 들어와서 바깥쪽으로 꺾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런 거 문제 풀 때 좀 많이 헷갈리겠고요. 자, Y가 여전히 X보다는 굴절률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지, 그 굴절각과 입사각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두 굴절률의 차이도 크다라는 사실. 자, 문제에서요. 여기 세타 제로고요. 여기가 세타 1인데요. 세타 1이 훨씬 더 크답니다. 똑같은 각으로 가는데 더 커진 각이 위쪽이다. 여기가 훨씬 더 벌어졌고 여기는 조금 벌어졌다. 이 얘기겠지. 그 말은 훨씬 더 벌어진 Y와 Z 사이의 굴절률이 더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이제 Y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Z 순서대로 굴절률을 비교를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기억에 Y와 Z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 1보다 크다. 자, 기억에 가를 보고 우리가 풀 수가 있는데 세타 1이 지금 전반사를 시킨 입사각이야. 그 말은 어떠한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어떠한 입사각보다는 더 벌어졌다는 얘기겠지, 맞지? 그래서 임계각은 세타 1보다 작다라고 말했죠. 자, 미연의 굴절률은 X가 Z보다 크다. 자, 디귿에 나에서 P를 세타 1보다 큰 입사각으로, 자, 여기서 보면 나에서 P를 세타 1보다 큰 입사각으로, 근데 얘를 조금 더 제낀다는 얘기겠지? 더 큰 입사각으로 이제 Z에서 Y로 입사를 시키면 여기에서 전반사가 발생한다라고 배웠는데 봐봐. 자, 이만큼 섰다는 얘기는 얘도 똑같이 얘가 벌어진 만큼 얘도 벌어졌을 거야. 요렇게 지금 나올 건데, 자 봐봐. 요렇게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굴절률의 차이는 이 여기가 여기보다는 더 커요, 차이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굴절률 차이가 크다는 말은 전반사를 좀 더 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ZY에서 전반사가 안 일어났어. 만약에 ZY에서 전반사가 안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 밑에 친구는 전반사가 꺾이고 꺾이겠지만 전반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만약에 전반사가 되려면요, 이미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뭐 90도로 가도 안 되죠, 사실은. 이미 90도로, 여기 90도로 벌어진다 한들 얘는 아직까지 임계각에 도달하려면 조금 더 걸리니까 얘가 전반사를 하려면요, 애초에 이 구간부터 전반사가 되어야 돼. 이 구간에서 굴절이 발생하게 되면, 그냥 Z, Y, X일 때 여기서 굴절이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여기도 여기도 굴절이다. 만약에 반대로 여기가 굴절이 됐는데 여기는 전반사가 될 수 있어. 그치? 근데 이 반대이기 때문에 얘는 전반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풀면 지금 몇 분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역학보다는 시간이 짧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시험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남긴 영상이 우리 물리학원의 마지막 영상이 뭐 될 것 같네요.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내년에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본다면 물리학2도 같이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네, 다들 시험 대박 나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